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3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금요일인데 자꾸 이틀 쉬고 왔더니 지난주에 뭐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오늘이 화요일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건 저뿐만이 아니죠. 늘상 제가 중간에 이렇게 쉬는 날 있으면 말씀드리지만 주중에 하루 쉬는 거 이틀 쉬는 거 저는 싫어요. 더 피곤한 느낌이에요. 월요일에 한 2번 겪은 그런 것 같은 기분입니다. 어제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제가 낮잠을 가끔 자는데 웬만하면 안 자거든요. 근데 30분 이상을 안 자려고 하는데 어제는 2시간 풀잠을 신생한 줄 알았어요. 다시 신생아로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피곤한 괜히 이제 연말에 이제 뭐 해 지는 거 본다 혹은 1월 1일에 해 뜨는 거 본다 하면서 이제 굉장히 바지런하게 연말 연초를 보내고 계실 겁니다. 어제 보니까 이제 첫날이라서 그런지 뭐 업무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엄청 다들 많이들 바쁘시더라고요. 그런 이번 주가 벌써 금요일,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오늘 하루 잘 버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자, 오늘 1월 3일이고요. 금요일입니다. 밤사이 뉴욕 시장은 첫 거래일이었죠. 그런데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참 다양한 통계가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런 데이터도 있대요. 그 해에 첫 거래일이 만약에 상승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반대인 거죠. 그리고 하락을 하면은 그 전체 수익률이 플러스다. 뭐 이런 나름의 통계적으로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시장은 약세 마감. 근데 약세 폭은 그렇게 깊진 않았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16% 하락 마감을 했는데 테슬라, 애플의 주가가 또 유독 많이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인도량 발표를 했는데 예상대로 시장에서는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했죠. 전년 대비해서 좀 줄어든 인도량의 주가는 좀 실망을 했고요. 반면 엔비디아를 비롯한 일부 반도체 종목들은 흐름이 좋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월간 뉴스레터 담아서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과연 또 연말 연초 뉴욕 시장의 주요 포인트는 뭐가 있을지 이남우 교수가 전망하는 올해 가장 주요한 이슈들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월가 뉴스레터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춥죠? 오늘 영하던데요? 그래요? 오늘만 못 영화였어요? 느꼈어요? 아니, 날씨 좀 풀렸었잖아요. 조금 풀렸죠. 1월 1일이 진짜 따뜻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벌써 봄이 왔나 싶었는데 저의 이제 따귀를 때리면서 동원아 정신 차려 겨울이야 이렇게 하는 날씨입니다. 아침에 딱 기온이 다르던데. 그 기상학자분들께서 보시는 게 이번 네. 겨울이 조금 따뜻하대요? 따뜻하다. 근데 왜 천연가스 그러니까 가격은 한파가 난리예요? 사실상 뭐 영하도 있지만 한파가 좀 느껴졌던 적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아직 뭐 영하 10몇 도 이 정도는 그러니까요. 없었죠 우리나라는. 예. 그러다 보니까 한 2월, 3월 정도 되면 그때 또 뒤늦은 그러니까 그 빠르게 좀 봄이 온다? 또 지금 더 더워질 수도 있다. 뭐 올해. 지구 온난화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그 무슨 시간이죠? 자연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뭐 오호츠크의 기단, 저기 시베리아 기단 뭐 이런 공부 거 열심히 하세요. 살짝 기억나요. 공부 열심히 하셨네. 시베리아 기단이 지금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잘 못 내려오나 봅니다. 그렇죠. 뭘 그러죠? 잘 모르면서 그냥 대답하는 그냥 거 막 던지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 있잖아요. 오호츠크 기단은 봄에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예. 있죠. 예. 그러면서 수능을 잘 못 봤다는. 자, 다 필요 없어요. 그런 예. 거. 예, 수능이 중요했던 시대인데 요새는 또 내신이 중요하더라고요.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근데 뭐 미국에서 대학 나오셨으니까 뭐 예. 상관없죠. 예. 자, 오늘은 월가 뉴스레터 과연 어떤 이야기로 먼저 시작할지 전체 시장 분위기부터 뭐 한번 볼까요? 시장 먼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은 첫 거래일이었죠. 예, 2025년 첫 거래일인데 사실 시작은 좋았습니다. 예, 시작은 좋았는데요. 자, 중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사실상 뭐 일부 종목에 따라서 나스닥, S&P 500
다우가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가 0.36% 하락했고요. 나스닥 0.16% 하락했고요. S&P 500 0.22% 하락했고 러셀 2000 지수만 0.07% 정말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맵을 한번 보시게 되면 맵을 한번 볼게요. 맵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2.99% 거의 3%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애플은 2.6%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 좀 이슈가 있었는데 그 부분 뒤에 가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테슬라가 좀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고 네. 사실 라스베가스에서 폭발. 테러 그 사이버 트럭이 터졌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일부 뭐 사상자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근데 그것도 약간 사이버 트럭이 오히려 이제 폭탄을 덜 터지게 막아줬다. 그러니까 위로 뭐 이런, 터지게 네, 만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이제 하락했던 것은 인도량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 뭐 차트를 한번 뭐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일부 큰 상승을 준 후에 지금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인도량에 대해서 또는 1월 이제 말이 되면은 또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일부 우려되는 그런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말 또 연초해서 테슬라는 큰 폭의 조정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매수 타이밍 아닌가요? 잠깐 조금 기다려봐요. 기다리셨던 분들은 네,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네. 466달러였는데 5거래일 전에 예, 지금은 379달러, 377달러 애프터마켓에서 소폭 더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메타도 지금 상승을 좀 했고요. 우버도 상승했고 리프트도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면서 일부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오늘 좀 나왔다. 그리고 연초라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큰 어떤 변동성을 주지는 않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은 일부 리게팅 컴퓨팅 같은 경우에 3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요. 뭐 그 외에 일부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또 지속적인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은 중소형 기업들에서도 많은 좀 자극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일부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뉴스들이 좀 따로 있었긴 했지만 오늘 좀 재미난 이야기도 좀 있기 때문에 저 뒤에 가서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헤드라인을 한번 볼까요? 네. 네, 헤드라인 보게 되면 테슬라가 이제 큰 폭의 하락을 했죠.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가 연간 인도량 첫 감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4분기 인도량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하락을 했지만 네. 2024년 전체 인도량, 연간 인도량을 좀 보게 돼도 처음으로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오늘 테슬라 주가가 크게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네. 여전히 뭐 테슬라 하게 되면은 어제도 뭐 국내 시장에 로봇 관련된 섹터들이 크게 올랐었는데 난리였죠. 예. 근데 뭐 일부 그렇게 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일부 뭐 긍정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이 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AI 소프트웨어의 결국에 종착점은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국내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로봇에 관련해서 뭐 여러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 외에 뭐 그록부터 해서 XAI부터 해서 뭐 일론 머스크가 지금 또 CEO로 있는 그런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여전히 테슬라의 펀더멘탈은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의 인도량에 따라서 크게 주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었다. 하지만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또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도 오래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하나의 매수 타이밍으로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주기적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자,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너희들은 어떻게 보고 있니? 라고 해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 부분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저는 이게 약간 좀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 뭐예요? 이제 앞으로 나올 갤럭시 S25에 네. 마이크론 칩이 탑재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진 않지만 일부 나온 뉴스를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국 기사, 그러니까 헤럴드 경제에서 나온 기사를 제가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일부 외신에서 조금 다루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애플이 또 중국에서 아이폰을 파격적으로 할인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오늘 애플이 큰 주가에 조정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2025년 전망. 인포메이션에서 이제 이 2025년 전망 어떤 분이 애널리스트 분이 이제 썼는데 아마존이 아마도 리프트를 인수할 수도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망에 따른 거지 이 뉴스가 지금 팩트로서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금리와 유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4.57%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여전히 상단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WTI 기준으로 유가가 지금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 수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연휴 휴일이 끝나고 나서 일부 이제 돌아오게 되면서 일부 이 유가에 관련해서 일부 수요가 조금 더 들어가지 않게 더 이제 뭐 중국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도 지금 중국에 관련해서도 여러 데이터들이 하나둘씩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지금 여러 이제 경제적 상황에서 내수가 일부 조금 돌아서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하지만 중국 이제 국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또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중국에 관련 데이터는 우리가 조금씩 하나씩 뜯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가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가 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예. 올라갈까요? 어제가 제가 요 자료를 가지고 나왔을 때가 1470원이었는데 물론 3원이 올랐어요. 하지만은 전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달러 인덱스도 어제 108을 기록했다가 오늘 보니까 109를 또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어마어마하게 강달러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환율도 지속적으로 강한 환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지금 원달러 기준 어제 기준으로 해서 뭐 일부 소폭 하락은 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네. 기업별 뉴스 간단하게 볼까요? 네,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 첫 연간 차량 인도량 감소 발표 후에 주가가 6%대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이 수치는 제가 뒤에 가서 조금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셀레이션 에너지인데요. 미 연방정부의 10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 에너지 공급 계약 체결 발표 후에 주가가 7%대 상승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우버와 노르웨이 크루즈 라인을 1월에 컨빅션 리스트, 내가 뭐 이 종목들 컨빅션 리스트 하게 되면은 어떤 확신이 있는 앞으로 이제 2025년에 상승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그런 리스트들이 각 IB마다 있는데 네. 골드만삭스에서 이 두 기업을 새로 추가한 후에 각각 4%, 1% 상승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뭐 재미난 게 하나 있었어요. 키스길이. 키스길. 매번 뭐 게임스탑부터 해서 AMC 이러한 밈 주식들의 어떤 자극적으로 좀 움직이게 하는 그 요인이 됐었는데 자, 이분이 어떤 영상을 올렸어요. 영상을 올렸는데 이 영상에서 저분이 누군데요? 이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어떤 가수 일단 고인이 된 어떤 가수가 그 가수를 이제 흉내내는 그러한 영상인데 그 가수가 불렀던 제목 중에 하나, 그 많은 노래들 중에 제목 중에 하나가 유니티였다. 유니티라는 기업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그래서 거예요? 유니티라는 기업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냐 하게 되면서 유니티가 장중에 16% 급등을 한 후에 일부 뭐 조정을 줬습니다. 이러면 근데 안 이게 되죠. 이제 약간 억지스럽게 그렇죠. 시장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서 그 유니티라는 기업 자체가 16% 급등하게끔 만드는 이 밈 영상 하나에 시장이 크게 움직였다라는 게 여전히 지금 뭐 시장에서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좀 관심이 있었던 그런 하루였다. 뭐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테슬라 4분기 인도량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4분기 인도량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49만 5,570대를 발표했습니다. 네. 4분기에. 근데 컨센서스가
50만 6,800대 정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컨센서스도 사실상 미치지 못했던 그런 인도량이었고, 연간 인도량을 비트하기 위해서는 약 한 51만 대 이상의 4분기 인도량이 좀 필요했었는데, 자, 그 부분도 이제 한참 못 미치는 바람에 오늘 테슬라가 주가가 6%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일부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게 되면 테슬라가 2011년 이후에 첫 하락을 기록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24년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 대비해서 내려오는 모습. 이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전기차 보급이나 여러 이러한 어떤 캐즘 현상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물론 지금 로보택시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2025년 좀 기대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2024년 4분기 인도량이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하는 바람에 연간 인도량이 좀 하락을 했다. 자, 이 부분에 지금 시장에서 좀 큰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부 최근에 좀 급등을 보여줬던 테슬라가 크게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중국 쪽에 영향이 좀 있을까요? 중국에 대한 인도량? 중국의 영향이 제가 볼 때는 좀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냐면 애플도 네. 지금 중국에서의 부진 때문에 주가 좀 하락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전에도 한번 그랬었는데 중국의 익스포저가 큰 기업들의 주가의 하락. 근데 또 밤새 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굳건하게 중국에 대한 뭐 익스포저가 커도 괜찮았는데, 테슬라의 인도량도 그렇고 애플의 판매량도 그렇고 네. 중국 쪽 점유율 계속 줄고 판매량 줄고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상당한 부담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아디를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테슬라를 보게 되면 비아디 같은 경우는 지금 4분기 동안에 또 인도량을 또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 크게 상회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와 비아디, 물론 중국 시장만 봤을 때는 비아디가 자국 기업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정부에서 많은 보조금도 지원을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인도량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는 있지만, 일단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테슬라에게도 있어서 지금 비아디는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테슬라가 일부 주춤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실망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1월 29일인가요? 예, 그때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사실상 이러한 약간의 실망감이 일부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또 1월에 2025년 1월 달에 일부 인도량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주간으로 좀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된다면 또 이제 주가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이 또 있고요. 또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올해의 로보택시나 아니면 뭐 저가형 모델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가이던스를 또 제공하게 되면 또 주가에 대해서 좀 큰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1월 달에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늘의 데이터. 네. 오늘 경제학자 데이터인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네, 경제학자 222명의 경제학자들, 미국 또는 뭐 유럽, 또 유로존, 그러니까 뭐 유럽이나 뭐 영국이나 미국에 있는 경제학자들을 전체적으로 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여기 좀 안 보이실 것 같은, 제가 이제 말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요 빨간색 부분이 다소 긍정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Some positive. 예, 파지티브한. 요 빨간색이 다소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고, 이 빨간색 부분이 지금 유로존은 거의 지금 없는 상황이죠, 사실상. 그러네요. 예, 여러 가지 관세 정책부터 해서 지금 비관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비중 자체가 작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만 좀 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좀 다소 부정적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미국, 유로존, UK, 영국까지 해서 이 하늘색입니다. 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자, 그리고 유로존도 마찬가지로 거의 뭐 대다수의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약 한 72%가 유로존에 있어가지고 다소 부정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59.6%가 다소 부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어떠한 그러한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는 상태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관세나 뭐 일부 미국 내에서는 자국 기업 우선주의로 해서 뭐 법인세 인하부터 해서 여러 이제 세금 관련된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경기에 있어서는 또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는 일부 부정적으로 좀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지금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2025년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경제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요 가장 짙은 남색이요. 크게 부정적일 것 같다. 아주 부정적일 것 같다. 이렇게 답한 인원이에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지 않은 포션이거든요. 이게 적지 않은 비중이거든요. 네. 이게. 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부분이 더 과도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국은 좀 작은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부정적일 것 같다라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약간은 좀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지금 글로벌 경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바라보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데이터 한번 다음 데이터 열어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이제 뭐 야데니 리서치도 이제 2025년 S&P 500의 전망을 7,000포인트로 이제 또 내놓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제 IB들의 전망치가 거의 다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 S&P 500이 5,882포인트, 요 빨간색 제일 밑에 있는 게 빨간색이에요. 자, 그리고 앞으로 2025년에 우리가 그 IB들이 보고 있는 S&P 500 전망치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모든 IB, 자, 미국에 있는 모든 IB들이 2025년은 지금보다 상승할 것에 전부 다 베팅을 했기 때문에 2025년은 모든 IB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게 오펜하이머 7,100포인트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웰스파고는 7,007, 야데니는 7,000, 그리고 도이치뱅크 7,000 이렇게 가장 강력하게 보고 있는 IB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수치를 맞춘 IB들이 없었죠. 네. 작년에도 없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 부분에 시장에 일부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오늘은 뭐 그렇게 큰 자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으나 2025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서 올해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에 어떤 여러 가지 뭐 데이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전망치가 있겠지만은 자, 그 안에 보게 되면 S&P 500의 EPS 전망치가 매우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빨간색 점선을 보시게 되면 이게 2024년 5월 1일 날 5월 1일, 그러니까 2024년 중순쯤에 앞으로 우리가 2025년에 그 기업 EPS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S&P 500 내에 있는 기업들의 EPS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이 예측치를 내놓은 게 이 기울기거든요. 그리고 요 하늘색 점선이 바로 그 밑에 살짝 있긴 하지만 이게 2024년 12월 15일 날 또 전망치를 일부 수정한 겁니다. 네. 일부 수정한 건데 그 방향성은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 기울기, 이 빨간색 선의 기울기보다 크게 또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2025년에 대한 기대치가 여전히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이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든 IB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전망치를 내놓는 그런 어떤 논리적 근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양한 IB들이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본인들의 어떤 목표치를 수정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그 기변에 깔려 있는 부분은 S&P 500의 기업들의 EPS 전망치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지금 뭐 골드만삭스나 일부 모건스탠리는 좀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2025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안에서 뭐 꼭 빅테크, 그러니까 빅세븐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기업의 어떤 EPS가 고루고루 또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5년 이제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또 데이터 전망들도 나오다 보니까요. 이번 1월 달에는 제가 이런 것을 좀 중심으로 좀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데이터는 요새 뭐 명품 브랜드들 가격 네. 올린다는 소식 되게 많이 전해지더라고요. 뭐 에르메스, 샤넬 뭐 이런 브랜드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항상 놀래는 롤렉스. 어떻게 롤렉스 하나 가지고 계세요? 롤렉스 아니 저는 안 가지고 있죠. 저는 시계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시계가 롤렉스 있으세요? 그냥 놀라기만 하죠. 항상 놀라기만 보면서. 한다? 저런 게 가격 있구나. 보고? 놀라워라. 네. 근데 금값이 사실 작년 기준으로 한 20% 넘게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랬더니 롤렉스도 거기 금 들어가니까 그렇죠. 가격 올리겠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뭐 제가 롤렉스만 나와서 그냥 재미로 좀 가지고 나오긴 네. 했지만 롤렉스 가격이 모르겠습니다. 뭐
뭐 데이데이트, 뭐 GMT 마스터, 모델 이름이에요? 모델 이름이요. 뭐 데이토나, 서브마리너, 뭐 이러한 뭐 아마 지금 남성분들은 롤렉스 좋아하시는 분 많이 있으시니까 모델 예 모델명만 딱 보시면은 대충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하나에 뭐 한 몇 천만 원씩 하나요? 그렇죠. 와, 예, 뭐 이게 한정판도 있고 뭐 저걸 다양하더라고요. 사느니 테슬라 사고 S&P 500을 사야죠. 자, 그래서 이분들께서는 이걸로 또 재테크를 하시니까 아, 롤렉스도 예, 이걸 샤테크처럼. 사서 또 되팔기도 하고 거기서 또 이제 수익이 남기도 아. 하니까 뭐 일부 뭐 재테크 용도로 또 롤렉스를 사시는 분들 많이 롤텍스. 있으신 것 롤테크, 같아요. 롤테크. 예. 근데 이제 금값 인상에 따라서 롤렉스 시계가 올랐다. 그러니까 이게 롤렉스만 제가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지금 금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일부 명품 브랜드 뭐 주얼리 브랜드나 아니면 이제 금을 세공하는 그러한 여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많은 가격 상승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제가 주얼리 제작을 또 하잖아요. 그럼 어. 항상 금 가격이 그러니까 그냥 금 제품도 그렇지만 도금 가격도 올라가요. 아, 그렇죠. 거기 금이 맞아요. 들어가니까. 예. 근데 그 도금하는 쪽에서는 금이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서 싸게 해주진 않아요. 한번 가격을 올리면 내리지 않죠. 그러니까 세공비도 있고 그 뭐 안에서 세금비도 당연히 예. 들어가는 건데 인건비도 올라가니까 세공비도 올라갈 거고. 금 가격을 또 이렇게 올렸을 때 같이 가격 상승하면 내리면은 좀 낮춰줘야 되잖아요. 그러진 않더라고요. 왜 우리 작년에 라면값 올리고 막 이랬을 때 예. 다시 지금 밀가루 가격이나 다 밀가격 안정화됐잖아요. 예. 안 내려주잖아요. 그렇죠. 뭐 좀 한 번 오른 가격은 절대 안 내립니다. 불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거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금값에 관련된 여러 기업들, 연관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뭐 대표적으로 제가 롤렉스를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자, 이러한 기업들의 가격 인상이 앞으로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롤렉스가 상장돼 있나요? 롤렉스가 모르겠네요. 전 지금 그 궁금해서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찾아봤는데 네. 스와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말 유명한 스위스 브랜드 스와치는 상장이 돼 있고 리치몬드라는 그 명품 브랜드 안에 보면은 뭐 예거, 뭐 피아제, IWC 뭐 이런 브랜드 있고 뭐 세이코 요거는 일본식의 브랜드 유명하죠. 그리고 또 뭐 있죠? 카시오 이런 것도 있는데 롤렉스는 없네요. 아, 롤렉스가 안 돼 상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구나. 있습니다. 아, 예. 뭐 에르메스처럼 상장을 안 하겠다. 은장부터 재테크가 된다. 은장. 금장은 재테크가 안 되고 왜요? 은장부터 가지고. 금장이 더 비싸지 않아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은장은 은으로 또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게. 백금 뭐 이런 걸로 만들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렇죠. 예. 플래티늄. 예. 자, 알겠습니다. 언젠가 롤렉스를 한 5개씩 사는 그날을 꿈꾸며 자, 다음 뉴스는 갤럭시 S25에 마이크론의 모바일 디램이 탑재가 된다. 네. 자, 이게 지금 지금 삼성전자를 보시는 분들은 네. 야, 여기까지 왔어라고 아마 좀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원래 어디였죠? 원래 이제 LPDDR5니까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스스로 대표 자체 칩. 네, 대표적으로 만들고 있는 디램 회사니까요. 예,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왜 그러죠? 지금 갤럭시 S25에 삼성이 아닌 마이크로 모바일 디램을 최우선 탑재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이제 뉴스를 통해서 좀 나왔는데 지금 발열 논란이 좀 있는 거예요. 삼성에서 만든 LPDDR5가 발열 논란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마이크론의 LPDDR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 특히 수율적으로 더 좋은 성능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갤럭시 S25에 들어가는 이 부품을 우리가 1등 기업인데 3등 기업의 반도체를 아니, 탑재를 한다는 기술력을 거죠.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예,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마이크론이 삼성 갤럭시 S25 시리즈의 주요 모바일 디램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됐다. 그러니까 세컨 벤더가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이거죠. 삼성의 플래그십 디바이스잖아요. 이 플래그십이라는 건 대표 디바이스인데 이 대표 디바이스에 삼성을 능가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알려졌다. 와. 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번 결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발열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예, 삼성의 일부 공정 과정에서 발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성능 문제가 뭐 지속적으로 나온 상황이고, 발열이 지속되는데 이거를 뭐 밀어붙이기도 정말 힘들잖아요. 사실상 지금 뭐 아이폰과 여러 가지 경쟁하는 그런 구도 안에서 발열이라는 것은 그냥 치명적인 어떠한 이제 뭐 기술적인 그런 오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마이크론 칩을 이제 선정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미 엔비디아 슈퍼 칩 그리고 애플 아이폰
15 같은 장치에 사용된 LPDDR5X 메모리가 우위를 점할 것으로 시장에서 좀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일부 지금 이 모바일 시장에서도 삼성의 입지가 조금은 좀 위태로운 그런 모습의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뭐 자세한 내용은 아마 추가적으로 뭐 국내에 많은 국내 많은 뉴스들이나 외신들 통해서 더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향후 좀 디테일한 부분도 제가 따로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씁쓸하네요. 네. 자, 이어서는 애플 얘기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네, 애플 요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애플이 이제 중국에서 아이폰 16 모델에 파격적 할인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국에서 일부 점유율을 많이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큰 폭의 할인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지금 중국에서는 1월 4일부터 7일간 4일 동안에 아이폰 16 프로, 프로 맥스 68달러 정도 되는 그런 가격 인하를 앞으로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일부 오늘 애플의 주가가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지금 이제 가격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화웨이가 점유율을 어마어마하게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정도로 파격적인 할인을 할 정도로 지금 애플 아이폰 판매에 대한 지금 우려가 지금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오늘 애플이 뭐 큰 폭의 좀 조정을 줬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다. 자, 이렇게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애플 얘기하고 삼성 얘기까지 했는데 LG 얘기 안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은 3프로 핫딜에서 저희가 또 LG 울트라 탭을 선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손으로 들고 있는데 굉장히 가볍고요. 지금 보니까 10.4인치 미개봉 새 제품이고 64기가의 8코어 CPU가 탑재가 돼 있다라고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최근에 사실 탭을 너무나 사고 싶고 그래서 애플 아이패드를 살까 뭐 삼성 갤럭시 탭을 살까 했는데 찾았습니다. 왜냐면요. 가격이 너무 착합니다. 10만 원대에 만날 수 있는 탭이고요. LG 울트라 탭. 여기 보니까 유튜브를 저는 이제 주로 이런 것들은 다 유튜브 보려고 구입하는 건데 좀 광고가 나오네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저처럼 이렇게 큰 화면으로 무언가 원하셔서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싶으시다 하셨던 분들은 여기 지금 보면은 유튜브가 지금 나오고 있죠. 갤럭시 탭 애플 아이패드 아닙니다. LG 울트라 탭 10만 원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박 팀장님 괜찮죠? 네. 저도 그런 거 줄 수는 없잖아요. 아니요. 사세요. 사야 되죠? 영상 하단에 링크 참조하셔서 알겠습니다. 여러분 10만 원대에 네. LG 울트라 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월가 뉴스레터 함께 했고요. YMG 박종훈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